또 이번 주 아침마다 좀 가볍게 시작을 하는 것 같네요. 네. 와, 어제 제일 기분 좋았던 게 우리 증시 2,400선 탈환했잖아요. 네. 근데 나스닥도 드디어 12,000포인트를 아 탈환을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제 시작은 -1%까지 갔었어요. 이게 변동성이 좀 예 크죠. 변호성이 컸었어요. 네. 우리 바이든 대통령께서 음, 양성이 그래요. 그러니까요. 뭐 미국은 뭐든 이제 트럼프부터 해서 계속 대통령 다 양성이 걸리네요. 아 음, 참 음. 선진 국가도 어쩔 수 없구나. 사우디 갔다 와서 걸려서 그래도 다행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또 걸렸으면은. 어. 그래서 결국에 어제 근데 음. 증시가 이렇게 올랐던 거는 좀 ECB 영향이 큰겠죠? 그쵸. 뭐 음. 22 예상 이제 25bp 인상이 굉장히 네. 확률이 높았었는데 네. 확실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컸다 생각할 수가 음. 있겠죠. 50bp 인상하게 되면서 어제는 사실 지수 보는 재미보다 음. 유로화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오. 초반에는 유로화가 강하게 나왔다가 네. 갑자기 달러가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오. 재밌어 이게 차트를 보면 재밌는데 이게 이렇게 크로스가 갔다가 되나요, 그럼?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냥 보면서 '야 저 외환 투기꾼들이 이렇게 싸움하나?' 이럴 싶을 어. 정도로 감히 우리 킹 달러를 약간 비트코인 보는 느낌이었어요. 아, 킹달러.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어. 쫙 내려오면서 이제 음. 원래대로 돌아오긴 했는데 예. 야 그 1시간 동안은 야 왠지 저도 그렇게 저게 참여해 보고 싶다. 음. 약간 그런 약간 스릴 있잖아요. 사실 유럽의 입장에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금리를 이렇게 인상한 거 음 자체는 11년 만이죠. 예. 그러니까 호재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좀 그죠. 뜯어봤더니 채권매입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그쵸. 남유럽 국가들의 부채가 상당하잖아요. 뭐 그죠. 이태리라든지. 그래서 이거를 보완할 수 있게끔 유럽 중앙은행이 좀 잘 짜면서 여기에 대해서 파산 위험도라든지 좀 낮아지고 약간 시장이 제자리로 오는 것 같았어요. 네. 그게 TPI 이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이제 발동을 하는 건데 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제 신년물 1 년물 10 년물 자체를 이제 음. 국채 금리를 상한제를 도입을 음. 해서 어느 정도 아. 안정화시키기 위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제 유럽 증시는 또 먼저 올랐고 음. 이제 물론 미국이 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양성 나오게 나면서 음. 살짝 주가가 빠졌지만은 네. 어제 사실 나스닥 크게 이끌었던 거는 테슬라입니다. 오. 9.7%가 올랐습니다 어제. 사실 음. 테슬라가 사실 애프터마켓에서도 좀 그죠. 괜찮았잖아요. 괜찮았잖아요. 근데 본장에서도 그 실적 때문에요? 그렇게 어제 어떻게 비트코인 빠졌던 게 테슬라가 75% 정도 물량을 던져 버렸던 게 컸지 않았나 저 생각도 드네요. 그럴 수도 어떻게 보면 큰 있겠네요. 손이잖아요. 예. 비트코인 그런 코인 시장의 큰 그쵸. 손이었으니까. 도지는 안 팔았다고 했는데 도지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그거 보면 알 것 같네요. 내가 테슬라 잘 안 봐서 그런데 테슬라 그게 도치코인 그거 결제한다는 그걸 아직도 하나요? 저 모르겠네 그거를. 테슬라 살 때 도치코인이 있으면은 결제할 수 있게 한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아. 잠시 나왔던 것 맞아요. 근데 같은데 그거를 실은 아닌 것 같고 예, 그죠. 그냥 그렇게 한다 하면서 이제 도지에서 음. 트리거가 돼서 코인이 많이 올랐던 것 저도 어제 이제 같아요. 코인 시장에서도 급락하는 거 보면서 네. 어제 조금 '야 영향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앵커님이 이제 음. 시작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물어보셨는데 순간 테슬라가 갑자기 생각이 나 버렸네. 음. 그런 영향도 좀 그럴 있지 수 있는 것 않을까 같은데. 생각 좀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네. 실적 발표할 때. 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지 실적 네. 얘기 계속 하고자 하면은 네. 또 오늘 물론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관련 업종은 포함되어 있죠. 스낵 음. 네 스냅챗이라고 하죠. 그 SNS 업체가 이제 실적이 이제 온라인 광고 쪽에 이제 쇼크가 나오게 되면서 음. 시간에서 25% 정도 빠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특히 음. 메타, 알파벳, 이제 구글 같은 이런 회사들도 같이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덩달아 추후에 나올 이제 알파벳이나 이런 실적 발표할 때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스냅발 악재가 안 퍼져야 되는데 그죠, 무섭네요. 뭐 하나 이제 그죠. 실적 쇼크가 나면은 우리가 지난 분기 때 한번 겪었잖아요. 네. 예. 그래도 뭐 자동차 어제 현대차 잘 나왔고 어떻게 음. 보면 우리가 굵직한 이제 업종들은 생각보다 잘 나왔다는 부분이 오늘 기아도 음. 오늘 실적 발표를 하겠지만은 음. 굉장히 생각보다 계속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올라줬고요. 요즘 같은 분위기면은 네. 사실 악재보다 호재성 뉴스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좋습니다. 그쵸. 네. 계속 뭐 하나씩 나오죠. 네. 우리나라도 어제 하나 나왔잖아요. 뭐가요? 세제 개편안.
아 그죠, 그죠. 예. 그렇게 약간 궁금해하시면서. 네. 안 그래도 음. 그거 부분을 이제 설명을 좀 듣고 싶었는데 네. 그거는 국장의 어쨌든 아 이슈니까는 이따가 얘기할까요? 네네. 그게 알겠습니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미장에서 볼 만한 체크 포인트 있습니까? 이게 중국 바이두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네. 핸들 레벨 4. 없는 자율주행차 공개. 음. 이게 운전자 필요 없는 레벨 4인데 음.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레벨 2가 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벤 내년부터 네. 레벨 3로 바뀝니다. 벤츠나 막 이런 네, 회사들도 맞죠? 벤츠도 이제 네. 신제품 나오는 걸 레벨 3에 맞게 나오는 건데 3와 2의 차이점은 2는 우리가 아까 차이가 이게 자동으로 이게 거리 간격을 조절하는 그리고 3는 이렇게 이런 것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레벨 4 같은 경우는 아예 운전자가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완전 자율이 레벨 5단계인데 네. 생각보다 빠르게 이게 지금 이게 자율주행이 음. 자기네들 법안을 예전에도 지금 이게 지난주에도 중국에서 레벨 4 시험 단계 하겠다, 시행 테스트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어느 한 지역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이렇게 치고 나가게 되면 자율주행 관련주 해서 왜냐하면은 레벨 2, 레벨 3가 가게 되면 카메라 모듈이 이제 그죠. 그런 많이 장치가 굉장히 필요하겠죠. 많이 들어가요. 근데 중국은 이걸 레벨 3를 건너뛰고 4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굉장히 놀란 사실인데 레벨 음. 4면은 생각보다 이런 카메라 이제 저런 전장 관련 업종들이 빠르게 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관심이 이게 그냥 지나갈 만한 뉴스는 아닌 것 같아서 네, 네, 좀 맞습니다. 언급을 한번 해보고 네. 싶었습니다. 아직까지 뭐 상용화가 되기엔 좀 멀었기 때문에 그냥 이 그죠. 모멘텀 기대감으로 한번 가볍게 그죠. 워낙 보시는 사고 게 좋을 것 위험도 같네요. 있고 이렇게 예. 되면 또 한 번 이게 꺾일 수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워낙 뭐 규제 자체도 복잡하고 그냥 시운전 정도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예, 조금 더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